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채가 폭발한다. 참 이야기는요, 오랫동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대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해외 기관들이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경제를 분석하면서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채 속에서요, 쉽게 말하면 계속 부채가 늘어나요. 거품을 자꾸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분기별 부채 감축 횟수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부채가 줄어든 게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2번. 그죠? 2번. 그런데 미국은 몇 번 있을까요? 영국은 몇 번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실제 미국은요, 2017년 1분기에서 2022년 3분기까지 무려 말입니다. 부채 감축 횟수가 22회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안 늘어나게끔 통제하면서 풀어주고 통제하면서 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20회나 있었습니다. 20회나. 독일은 13회가 있었고요. 영국은 9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겨우 2회입니다. 전분기 대비 가계 부채가 감소한 횟수가 2017년 금융위기 이때부터 말입니다. 2017년 1분기니까 그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이면 벌써 5년이잖아요. 5년. 그죠? 5년이면 20회인가요? 예, 5년이면. 예, 4분기니까. 예. 게다가 2022년 3분기니까 23회 중에 미국은 부채 감축이 22회, 23회 중에 22회, 일본은 20회, 독일은 13회, 영국은 9회. 뭐 미국이나 일본은 계속 부채를 줄여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은 안 줄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보면 주택담보대출,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부채라고 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예, 2023년 2분기 6월 말 기준이에요. 1031조 2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와, 장난 아닙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말입니다. 2022년 1분기 20조 4천억 원이 늘어난 이후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4조 1천억 원. 예, 지금 2021년 3분기 20조 7천억 원, 2021년 1분기 20조 4천억 원 이렇게 쭉쭉 늘어났거든요. 이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값이. 집값이 떨어질 때는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2022년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게 8조 6천억 원, 6조 7천억 원, 4조 7천억 원, 5조 7천억 원 이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14조 1천억 원이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대로 한다면 집값이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다시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떨어지면 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고요. 다시 올라가는 것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진짜 순식간이다. 처마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 말씀 드렸죠. 지금 이대로 가서 말입니다. 주택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리고 이자가 절대로 안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 쉽게 안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의 조짐은 보이니까 이자가 떨어질 확률은 좀 높아졌어요. 그러나 뭐 여전히 고용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전히 나홀로 호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침체의 조짐은 보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일자리에서 침체의 조짐은 보여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침체의 조짐일 뿐이지 호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쉽게 안 낮춘다는 거. 미국의 금리가 5.5%가 기준금리잖아요. 심지어 주택대출금리는 미국은요 7.31%까지 올라갔어요. 7.31%. 미국도 지금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5%가 넘어섰고요. 5%가 물론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5%가 넘어선 사람이 많습니다. 6%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6%면 여러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시장의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라는 숫자, 이것은요 결국 시장에 부채가 폭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위협이 크다고 보는 거죠. 시장의 위협이.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절대로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그런 위험한 그런 지표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인데도 그런 지표들이 쏟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참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게 주말에는 보도자료라든가 취재기사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보도자료나 저 같은 경우도요. 기자할 때 보면 주말에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즘 기사가 이렇게 쏟아진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말입니다. 결국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저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아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간은요 결국 시장의 위협으로 저는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